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는 한유섭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콘볼루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고, 더불어서 퓨리에 트랜스폼과 콘볼루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콘볼루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퓨리에 트랜스폼과 콘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열어서 콘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콘볼루션을 검색해 주신 후 해당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콘볼루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는데, 함수 f와 g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두 함수의 콘볼루션은 함수 f타우와 함수 gt-타우의 타우에 대한 인테그럴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콘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연산이 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f타우라는 함수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빨간색의 gt-타우라는 함수가 t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빨간색 함수와 파란색 함수가 겹쳐지는 부분의 너비가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실선으로 정의가 되는데, 해당 값이 f와 g의 콘볼루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소프트웨어가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트랩에서 동작을 하는 대부분의 함수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무료 버전의 매트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D 시그널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디멘전을 1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n으로 정의된 베리어블은 f라는 함수의 디멘전을 이야기하고, m으로 정의된 베리어블은 g라는 함수의 디멘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f와 g라는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성이 된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플롯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f라는 함수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g라는 함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rectangular 함수가 정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f라는 시그널과 g라는 시그널이 콘볼루션이 되는 루틴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에 대해서 g라는 함수를 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f라는 시그널에 g 시그널의 길이의 반만큼 되는 부분을 앞과 뒤에 패딩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f라는 시그널과 g라는 시그널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f와 g의 콘볼루션은 해당 t가 0인 지점부터 시작해서 t가 n-1 지점이라는까지 진행이 되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은 f라는 시그널의 제로 인덱스가 해당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데, g와 콘볼루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인덱스가 앞에 패딩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t가 n-1 지점에서 콘볼루션이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f라는 시그널 뒤쪽에 추가적인 제로 패딩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패딩이 되는 정도를 미리 정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앞쪽 부분에 패딩이 돼야 되는 부분과 뒤쪽 부분에 패딩이 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리지널 시그널 F에 해당 마진만큼 패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하시기 위해서는 패드 어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F라는 시그널에 앞쪽에 패딩을 한번 하고 뒤쪽에 다시 패딩을 하는 형태로 패딩이 된 F라는 시그널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G라는 시그널을 핸들링을 할 텐데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콘볼루션을 수행을 할 때 G라는 시그널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플립이 된 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콘볼루션 오퍼레이터가 G라는 함수에 대해서 타우 xs에 대해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립을 수행을 해야 하며 t만큼 shift2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코드적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립을 수행을 시켜주는 패드가 된 F라는 시그널과 플립이 된 G라는 시그널을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수행을 하기 위해 G라는 시그널도 뒤편에 F라는 시그널의 길이와 동일해질 수 있도록 제로 패딩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라는 시그널과 G라는 시그널을 모두 생성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패딩이 된 F라는 시그널에 대해서 실제로 신호가 존재하는 부분의 인덱스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패딩이 된 F 시그널에 대해서 실제로 인포메이션이 존재하는 인덱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저장이 될 수 있는 어레이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베리어블들을 모두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피겨를 플롯하기 위한 for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렉탱귤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circle shift 펑션을 이용을 해서 해당 커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연산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기분 i에 대한 컨볼루션은 두 개의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이 모두 정의가 되었는데요. 디스플레이하는 루틴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통해서 왼쪽의 그림과 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과 동일하게 컨볼루션이 잘 수행이 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옥타브에 빌트인이 되어 있는 실제 컨볼루션 펑션과 저희가 방금 계산한 컨볼루션의 값이 동일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과 옥타브에 정의가 되어 있는 컨볼루션에는 총 3가지의 옵션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same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도출이 되는 아웃풋과 full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도출이 되는 아웃풋, 그리고 마지막으로 valid라는 옵션을 통해서 도출이 되는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옵션에 따라서 빌트인이 되어 있는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의 아웃풋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넣고 same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방금 구현을 한 해당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경우에는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의 아웃풋이 앞뒤로 패딩이 되어 있는 길이로 결과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해 주셔야 same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FOV 인덱스를 이용을 하셔서 크로핑을 해주시면 same 옵션과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valid라는 옵션인데요. 이 경우에는 패딩이 되어 있지 않은 F를 그대로 넣게 되면은 G라는 시그널의 길이에 해당하는 만큼 그 아웃풋이 잘려서 도출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앞뒤로 제로 패딩이 되어 있는 시그널을 넣어 주셔야지 same 옵션을 통해 얻은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컨볼루션 2D 레이어를 사용을 할 때와 동일한 이치인데요.
해당 도큐먼트는 파이토치의 컨볼루션 2D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패딩이라는 옵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패딩이라는 옵션이 저희가 방금 수행을 했던 제로 패딩을 하는 옵션과 동일하고, 만약에 패딩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콤보 2D 오퍼레이터도 그 커널의 랭스만큼 크로핑이 되어 있는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이토치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컨볼루션 2D 오퍼레이터는 밸리드 옵션을 사용을 하는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와 동일하게 칼큘레이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웃풋의 크기가 인풋 매트릭스의 크기와 동일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패딩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아웃풋의 크기를 인풋의 크기와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매트랩이나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세임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시거나,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인풋 매트릭스의 앞뒤로 패딩을 해주시면은 인풋 사이즈와 동일한 아웃풋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세 가지 옵션에 따라서 계산이 된 아웃풋 값들이 동일한지 한번 플롯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실행시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calculate한 검은색 라인과 same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한 빨간색 대시드 라인, 풀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획득한 그린 대시드 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valid 옵션을 통해서 계산을 한 파란색 라인들이 하나의 플롯 위에 동일하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베리어블들이 동일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D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다음에는 2D 컨볼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D에서 정의했던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각각의 사이즈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라는 시그널의 Y와 X 사이즈를 임의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고, G라는 시그널의 Y와 X의 사이즈를 다음과 같이 임의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F라는 시그널은 팬텀을 통해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팬텀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F라는 시그널을 생성을 하신 후 다시 inLetSize라는 펑션을 통해서 ny와 nx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g라는 함수는 fSpecia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생성을 할 텐데요. 크롬에 매트랩 fSpecial이라는 펑션을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미리 정의된 2차원 필터를 생성하는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커널을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디스크 커널, 가우시안 커널 등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리디파인된 커널들을 손쉽게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우시안 커널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my, mx 사이즈로 정의를 하였고, 이때의 시그마 밸류는 3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부분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빌트인 펑션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콤브가 아닌 콤브2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빌트인 펑션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베리어블들이 동등한 값을 갖고 있는지 한번 플롯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하는 루틴도 다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2D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피겨가 2D 컨볼루션이 수행이 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로우는 시그널 F와 시그널 G, 그리고 same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계산을 한 컨볼루션 결과, 두 번째 이미지는 full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는 valid라는 옵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same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와 full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뺐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0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풀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와 valid라는 옵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뺐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15승에 가까운 정도의 에러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D와 2D 케이스에 대한 컨볼루션 오퍼레이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전 영상에서 공부했던 퓨레 트랜스폼과 방금 배웠던 컨볼루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퓨레 트랜스폼을 검색해주세요. 퓨레 트랜스폼 페이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눈여겨볼 프로퍼티는 108번 프로퍼티와 109번 프로퍼티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배운 스페셜 도메인에서의 콘볼루션은 퓨레 도메인에서의 엘리먼트 와이즈 곱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스페셜 도메인에서의 엘리먼트 와이즈 곱은 퓨레 도메인에서의 콘볼루션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컨볼루션 티어리라는 탭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스페셜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의 퓨레 트랜스폼은 각각의 퓨레 트랜스폼의 엘리먼트 와이즈 곱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스페셜 도메인에서의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한 후 퓨레 트랜스폼을 하는 것은 각각을 퓨레 트랜스폼 한 다음에 컨볼루션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게 컨볼루션 티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프로퍼티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각각을 퓨레 트랜스폼을 하는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퓨레 트랜스폼을 하는 형태로도 동일하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프루프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프루프를 한번 스텝 와이즈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티어리의 프루프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퓨레 트랜스폼과 컨볼루션에 대한 데피니션을 미리 정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에 대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퓨레 트랜스폼과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정의를 모두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컨볼루션 티어리를 직접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의 정의를 퓨레 트랜스폼 오퍼레이터 안에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퓨레 트랜스폼 오퍼레이터도 동일하게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와 타우에 대해서 인테그럴 폼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우만 있는 텀과 t가 있는 텀을 나눠서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타우를 에타라고 정의를 하고, 이때 t는 에타 플러스 타우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dt는 d에타로 동일하게 치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이용을 해서 치환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t-타우 텀을 에타로 정의하고 해당 t텀을 에타 플러스 타우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t텀도 d에타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넨셜 텀을 다음과 같이 나눠서 정의를 한 후 타우에 해당하는 텀과 에타에 해당하는 텀을 다시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타우 텀과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에타 텀으로 두 항을 나눠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에 대한 퓨레 트랜스폼으로 정의가 될 수 있고, 뒤의 텀은 동일하게 G에 대한 퓨레 트랜스폼 텀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스파셜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을 퓨레 트랜스폼 하면은 각각을 퓨레 트랜스폼 한 다음에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하는 것과 동일함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퓨리에 트랜스폼과 콘볼루션 오퍼레이터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증명도 해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진짜로 콘볼루션을 통해 얻은 결과와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 얻은 결과가 동일한지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작성을 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베리어블들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베리어블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f와 g를 그냥 랜덤하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와 g까지 필요한 베리어블들을 모두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으로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해당 아웃풋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트인 펑션인 conv 펑션을 이용해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동일한 연산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수행을 해주기 위해 서로 다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f와 g에 대해서 제로 패딩을 수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매트랩이나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퓨리에 트랜스폼이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풋 노드를 2의 n승으로 정의가 되게끔 익스텐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그널의 랭스를 ky라는 길이만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f라는 시그널과 g라는 시그널을 ky와 kx에 맞게끔 모두 익스텐드 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f와 g를 각각 퓨리에 트랜스폼을 시킨 후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계산하고 다시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을 먼저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을 한 후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수행을 하고 다시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수행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 아웃풋이 컴플렉스 베리어블 타입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리얼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취함으로써 리얼 파트만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웃풋은 보시는 것처럼 익스텐드가 되어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랭스만큼 쿨압을 해주어야 합니다. 쿨압을 해주는 파트는 저희가 사전에 정의를 해주었던 f of y와 f of x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쿨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콘볼루션을 이용한 연산과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한 연산을 각각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값이 동일한지 플롯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실행을 통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구한 결과와 콘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구한 결과가 동일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구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은 라인으로 플롯되어 있는 게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구한 결과이고 빨간색 대시라인, 그리고 그린 대시라인, 블루 서클 모두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구한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플롯들이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식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와 퓨리에 트랜스폼 오퍼레이션이 듀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실제로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D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도 동일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D로 변경을 하고 2D 이미지의 사이즈를 임의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그널 f와 g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팬텀과 fspecial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D 컨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펑션들을 2D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퓨리에 트랜스폼도 동일하게 2D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KX에 대한 익스텐션도 동일하게 기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퓨리에 트랜스폼 오퍼레이터도 2D 오퍼레이터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D 시그널에 대해서도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와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한 오퍼레이션을 모두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플롯을 통해서 그 결과가 동일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롯하는 부분도 모두 작성을 완료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실행을 시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로우는 시그널 F와 시그널 G에 대한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로우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구한 콘볼루션 오퍼레이션, 그리고 각각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미지는 same이라는 옵션, free라는 옵션, 그리고 valid라는 옵션을 통해서 계산이 되어진 콘볼루션 2D 리절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우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구한 결과와 same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구해진 컨볼루션 결과의 차이값을 보여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free라는 옵션과 validation 옵션과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에러 이미지들입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구한 결과와 각각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구한 결과의 차이값들이 10의 마이너스 15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셜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이 퓨리에 도메인에서 엘리먼트 와이드 곱으로 정의가 되는 것을 2D 케이스에 대해서도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D와 2D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더불어서 퓨리에 트랜스폼과 컨볼루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레이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